네, 반갑습니다. 백서영 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3과목 고객관리 실무론인데요. 앞에서 배운 두 과목이 이론 중심의 교육이었다라고 보신다면 제3과목은 제목에서도 느껴지시죠? 바로 현장의 실제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론적인 내용, 이런 개념들이 많아서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제3과목은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 같은 경우에도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좀 쉽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3과목에서 점수 획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핵심 포인트만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죠? 그러면 출제 기준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출제 기준 같은 경우에는 고객관리 실무로는 총 3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CS 실무, 그 다음에는 고객관리, 마지막으로는 컴퓨터 활용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CS 실무 같은 경우에는 세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전화 서비스, 고객 상담, 예절과 에티켓, 비즈니스 응대로 세부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출제 비중이 50%나 차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이 나오면 눈을 크게 뜨고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고객관리와 컴퓨터 활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고객관리 같은 경우에는 고객 감동을 어떻게 시키는지, 고객 만족은 또 어떻게 하는지, 고품 및 서비스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컴퓨터 활용 부분은 프레젠테이션과 인터넷 활용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서비스 업무를 보시면서 나중에는 이런 현장 경험을 토대로 CS 강사로도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 활용과 프레젠테이션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출제 기준을 알았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챕터 1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같은 경우에는 콜센터 운영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 전화 서비스와 경어 사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내용, 전화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전화 응대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객으로 하여금 첫 이미지를 결정짓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소개팅 한두 번씩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소개팅을 하실 때 만날 장소와 만날 시간 이런 것들을 상대방과 통화를 통해서 결정을 하죠. 그런데 상대방이 전화 매너가 별로 없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에서도 전화 응대는 기업의 첫 이미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전화 응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전화 응대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빠지지 않고 매년 꼭 출제되는 문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별로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설명을 들으시면서 간략하게 이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전화응대 특징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바로 목소리만의 커뮤니케이션이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기로도 좀 종종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보통은 보기로 전화응대는 대면 커뮤니케이션이다 라는 보기에 출제된다고 한다면 오답이 되겠죠. 바로 목소리만의 커뮤니케이션은 뭐다? 바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전화 받을 때 어떤가요? 바로 우리가 눈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상대방의 표정이라든지 태도, 이런 환경 등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할 때는 전화를 건 사람은 반드시 지금 통화가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지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상황을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전화 받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업무 때문에 바쁠지라도 항상 좋은 목소리와 좋은 표정을 유지를 하는 게 상대방으로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뭐냐? 비용이 든다라는 거죠. 전화를 걸면 어떤가요?
통화료라는 게 발생을 하죠. 그래서 최대한 전화 통화를 하실 때는 간단 명료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회사 전화 같은 경우에는 나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사적인 통화도 회사 전화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우리 비매너적인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전화 응대를 할 때는 최대한 간단히 한다라는 포인트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로 비용이 든다고 똑같이 나와 있네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중요하면 두 번이나 강조가 됐겠습니까?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로도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런 예약도 없이 불시에 걸려온다. 그죠? 우리가 전화를 걸 때 예약 몇 월 며칠 몇 시에 전화를 걸어야지 예약을 딱 걸어놓고 전화를 하지 않죠. 그래서 예약도 없이 불시에 걸려오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전화 받을 그런 준비 자세를 하고 전화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그죠? 바로 메모지랑 필기구가 항상 내 자리에 구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시험 문제 간혹 가다가 보기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전화를 할 때 좀 받을 때는 메모지랑 필기구가 필요 없다. 이런 보기가 나온다면 우리 상식성에서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그거는 오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화응대의 특징 어렵지 않죠. 자, 핵심 포인트만 기억하고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응대 기본 자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제가 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바로 음성의 높낮이 같은 경우에도 톤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고음으로 내다보면 상대방이 듣기에 불편합니다. 그리고 너무 저음으로 목소리 톤을 낸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너무 기분이 좀 가라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음성의 높낮이는 조절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크기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너무 크게 소리를 낸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귀가 불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 송화기에서는 한 4, 5cm 정도 떨어뜨려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목소리 크기 같은 경우에는 한 상대방보다 1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목소리 크기를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말하는 속도인데요. 속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좀 빠르게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나도 같이 약간 빠른 톤으로 느리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조금 느린 톤으로 이렇게 속도를 상대방한테 맞춰준다라고 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상대방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올바른 어법, 어휘, 발음을 연출을 하시는 게 좋죠. 자, 어떤 분들은 요새 유행하는 유행어라든지 아니면 속어 이런 것들을 전화 응대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안 된다. 항상 표준어 구사를 할 수 있고 올바른 표현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음 같은 경우에도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꾸준히 좋은 발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 전화 응대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CS 강사로 진출을 하실 때 또는 고객 응대를 하실 때도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조입니다. 자, 어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대방한테 우리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출제가 종종 되는 부분입니다. 전화 응대의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메러비안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의 첫 이미지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다? 바로 시각적 요소다라는 거죠. 그게 무려 55%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화응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얼굴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첫 이미지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오조가 무려 82%나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8%가 바로 말의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항상 좋은 어조, 좋은 목소리 톤을 유지하시는 게 상대방한테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청입니다. 경청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의사소통, 기본 커뮤니케이션에서도 경청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전화통화를 할 때도 항상 상대방의 말을 끊는 게, 중간에 끊는 게 아니라 끝까지 듣는 게 중요하다라는 포인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렵지 않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다? 바로 오조가 우리 전화 구성 요소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전화응대 태도는 어떻게 되냐라는 부분인데요. 우선은 바쁜 시간은 피해서 전화를 걸 수 있어야 됩니다.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출근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점심시간,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화 받는 사람은 약간 불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바쁜 시간은 피해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목소리에 담아내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바쁜 상황일지라도 상대방은 내가 바쁜지 한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쁜 상황에서 우리가 전화가 온다라고 한다면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목소리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라는 거, 감정을 최대한 목소리에 담지 않아야 된다라는 포인트. 다음에는 고객과 언쟁을 피하고 말대꾸를 하지 않는 거 중요하죠. 어떤 고객분들은 불만이 있어서 우리 기업에 전화를 걸어오시는 분들이 많죠. 이럴 때 고객과 똑같이 언쟁을 하게 된다면 더욱더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경청하신다라는 태도로, 고객의 말을 듣는다라는 태도로 전화 응대를 할 때는 오해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언쟁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객보다는 먼저 전화를 끊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전화를 통화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상대방 이야기가 끝난 줄 알고 먼저 전화를 끊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전화 건 고객분들은 되게 기분이 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화를 먼저 끊지 않고 고객이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확인을 하고 우리는 나중에 끊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화기를 소리나게 끊지 않기. 어떤 분들은 상대방이 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쾅 하고 수화기를 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고객이 들었을 때 이 직원은 화났나? 나를 되게 무시하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수화기는 사뿐히 내려놓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우리 전화라는 것은 특징이 뭐가 있었죠?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불필요한 긴 통화는 하지 않는 걸로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전화 통화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적인 대화를 회사 전화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같은 사무실에 근무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사적인 대화로 한다고 한다면 옆에 있는 직원분들이 사적인 내용을 다 듣겠죠. 그러면 업무 중에 되게 많은 피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대화는 최대한 사무실 내가 아니라 사무실 밖에서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이 부분이 바로 기본적인 전화응대 태도입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나오면 여러분들 점수를 주려고 낸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별표를 치셔야 됩니다. 네,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전화응대에도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3요소인데요. 바로 첫 번째로는 신속,
두 번째로는 정확, 세 번째로는 친절. 이게 기본적으로 갖춰져야지 좋은 전화 응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 짜장면 드시고 싶을 때 짜장면 집에 전화를 걸죠. 그런데 짜장면 집에서 전화를 되게 늦게 받아요. 그러면 어떤가요? 짜증이 나죠. 그죠? 그리고 정확 포인트는 뭔가요? 내가 짜장면을 시켰으면 짜장면이 배달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짬뽕이 배달이 돼서 나온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기분이. 자, 마지막으로는 이 전화 받는 사람이 되게 불친절해요. 그러면 이 짜장면 집에서는 절대 내가 시켜 먹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화 응대를 할 때는 무조건 신속, 정확, 친절하게 응대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화벨이 3번 이상 울리지 않게 여러분들 전화를 신속하게 받아 주셔야 되시는 거고, 고객 문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이 바로 신속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정확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항상 전화를 응대를 하실 때는 메모지와 필기구를 구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뭔가요? 또 여러분들 응대를 하실 때는 항상 정확한 발음 그리고 정확한 표현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내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틀렸는지 다시 한 번 더 요약 정리하는 습관도 기르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정확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친절한 거겠죠. 자,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5조가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이미지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친절하게 응대를 하기 위해서 좋은 표정을 가지고 좋은 말투를 연출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어렵지 않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전화 응대의 3요소를 고르시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속, 정확, 친절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문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상황별 전화 응대 요령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화 받기 같은 경우에는 왼손으로 수화기를 즉시 듭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보기에 출제될 경우가 있어요. 뭐냐? 오른손으로 수화기를 든다라고 한다면 틀린 답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거의 오른손 잡이들이 많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전화 받을 때는 뭐가 필요하다? 메모지와 필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왼손으로 수화기를 들고 오른손으로 항상 메모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단 예외가 있죠. 저같이 왼손 잡이들은 왼손으로 우리 메모를 쓰시고 오른손으로 수화기를 드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출제가 간혹가다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를 받을 때는 항상 밝게 인사를 하고 내 소속과 이름을 밝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매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상대방을 확인한 다음에 인사를 밝게 하시는 거. 자, 인사의 중요성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만났을 때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전화했을 때도 항상 처음에는 인사로 항상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용건을 들으면서 메모한다라는 거. 그죠? 앞에서도 제가 강조를 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그리고 통화 내용을 요약 복창한다라는 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화 응대 요소 중에서 어떤 포인트인가요? 자, 정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대방을 확인한 후 인사하기도 어떻게 보면 정확과 친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우리 정확하게 또 응대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무리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어떤 분들은 마무리 인사도 하지 않고 전화를 그냥 끊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항상 우리 끝도 항상 깔끔하게 해주시는 거. 그래서 끝맺음 인사를 한 다음에 상대방이 전화를 끊고 나서 우리는 나중에 전화를 끊는다라는 포인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황별 전화받기에서 우리 전화받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화를 연결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땐 어떻게 되나요? 자, 상대방한테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항상 보류 버튼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송하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손으로 막고 연결을 해주시는 포인트죠. 자, 그리고 오래 기다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한테 그런 대기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화를 연결해주는 사람의 상황을 좀 알려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상황을 알려주고 대기를 하실 건지 아니면 나중에 전화를 거실 건지 이런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가 잘못 걸러왔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가요? 아닌데요? 이렇게 무뚝뚝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전화번호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회사명과 우리 회사 번호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상대방한테 인지를 시켜주시는 게 좋겠죠. 자, 항의 전화가 왔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상대방과 논쟁을 한다고요? 아닙니다. 논쟁을 하게 된다면 더욱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최대한 경청을 해주시고 해결책이 있으면 해결책도 함께 제시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런 고객분들이 있어요. 상사 바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무작정 상사를 바꿔주면 되나요? 절대 안 되죠. 그러면 상사는 영문도 모른 채 전화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응대하기가 힘들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불만 고객은 감정을 누그러뜨리게 한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상황 확인을 하고 상사가 다시 전화를 걸겠다라고 응대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전화가 잘 안 들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보세요 라고 연발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전화가 잘 들리지 않는데요. 잠시 후에 다시 전화를 걸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양해 멘트를 친절하게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통화 중에 전화가 끊겼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전화를 건 사람이 다시 거는 게 예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다시 한번 더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상황별 전화 받기도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숙지를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매너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전화 걸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준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예측을 하시는 건데요. 시간대 확인한다라는 거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죠. 바쁜 시간대는 피해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 내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할 건지 머릿속으로 미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상대방의 전화번호라든지 아니면 소속이라든지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전화를 걸었을 때 우리 어떻게 한다고 했죠? 밝은 인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상대방이 맞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하는 게 우리 정확성을 깨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용건 정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메모지와 필기구를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OW1H로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OW1H 어떤 분들은 이게 뭔지라고 감이 오시죠. 우리 다 배웠던 겁니다. 바로 6하 원칙에 의거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서류 준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 통화 같은 경우에는 통화료라는 게 발생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어떤 내용으로 전화를 할 건지 정리가 됐으면 제가 관련돼서 서류 같은 것도 항상 옆에 준비를 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서류가 필요한데 라고 해서 상대방을 기다리게 하고 서류 찾으러 먼데 갔다가 다른 데 갔다가 이렇게 된다면 기다리는 상대방도 짜증이 나고 우리 통화료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전화 걸기 전에는 이런 준비들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황별로 전화 걸기가 있습니다. 자, 통화 희망자가 부재정일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하나요? 통화 가능 여부를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상대방한테 메모를 좀 남겨달라고 부탁을 하던지 이런 것들을 한번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상사 대신 거는 전화일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상대방이 받기 전에
상사가 먼저 수화기를 들 수 있도록 중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직급이 다른 상사들의 전화를 중재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직급이 높은 상사를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직급이 낮은 상사를 대기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 간혹가다 출제된 적이 있어요. 직급이 낮은 상사가 대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 포인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화가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상황을 알려주고 지금 전화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 멘트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자동응답기 녹음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당황해서 끊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전화응답기 같은 경우에도 녹음을 할 때는 기본 예의가 있어요. 그래서 소속이라든지 성명, 용건, 전화번호, 날짜, 시간까지 알려서 같이 녹음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 양해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자, 양해를 구할 때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부득이하게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밤 늦게 전화를 걸 때가 있죠. 이럴 때 당연하게 전화를 걸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바쁜 시간이지만 아니면 조금 늦은 시간이지만 죄송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양해 멘트는 반드시 해주시는 게 나는 좀 더 매너 있는 전화 매너를 갖춘 사람이 되겠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충분히 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효과적인 대화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공통된 화제 같은 경우에는 할 일, 내가 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여행, 출신지, 계절, 날씨, 그다음에 동료 아는 사람, 가족, 가정, 뉴스, 건강, 취미 잡기, 그다음에 연애, 결혼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가 다 공통된 화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부분에 좀 관심을 갖는지 파악을 하고 이런 스몰 토크를 하시면 좀 더 친근감 있는 대화를 하실 수가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연봉이라든지 아니면 뭐예요? 정치 아니면 종교 이런 것들을 공통된 화제로 삼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은 되게 민감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연봉이나 정치나 종교는 공통된 대화로 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간혹가다 시험 문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효과적인 대화를 할 때 있어서 공통된 화제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한다면 바로 고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호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바람직한 경어 사용법에서 호칭, 우리 직장 생활을 할 때 제대로 된 호칭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꽤 오래 한 편인데요. 제대로 된 호칭을 제가 사용을 초반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상사한테 되게 많이 혼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적절한 호칭을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상급자 호칭 같은 경우에는 뒤에 님자를 붙이는 건 당연하겠죠. 우리가 상급자한테 부장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죠. 그래서 항상 부장님, 경리 부장님, 김 부장님 이렇게 호칭을 써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속 상사한테 우리 직책이 부장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붙여서 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리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내 직속 상사이 아니에요. 그런데 타 부서 상사예요. 이럴 때는 그 상대방의 직무와 직책을 같이 붙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김 부장님은 똑같은 부장님일까요? 아닙니다. 자, 타 부서고 직무도 명확하지 않아요. 이럴 때는
부를 부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김 부장님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하급자, 호칭 같은 경우에도 과장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같은 직속 우리 하급자한테 부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같은 직속일지라도 그 사람이 맡은 업무가 다를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뭐 경리과장 또는 총무과장 이렇게 불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홍과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책은 있지만 직무 맡은 업무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성을 앞에 붙여주신다라는 거. 그리고 길동씨는 어떻게 부르나요?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 그리고 별로 나지 않아. 그리고 부를 직책도 없어. 그럴 때는 과장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름에 씨를 붙여준다라는 거. 자, 그런데 홍군, 길동군 이렇게 부를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자, 10살 이상 차이가 나요. 나보다 어려요. 이럴 때는 홍군, 길동군으로 불러주셔도 무방한 부분이다라는 거. 네. 그리고 동료, 동급 호칭도 있습니다. 그죠? 자, 길동 과장님, 그죠? 부를 직책이 있죠. 자, 그리고 선생님은 언제 부르냐? 자, 이 포인트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선배님, 이 차이가 뭔지. 자,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 나는 동료예요. 그럴 경우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시는 거. 그런데 나이 차이가 10살 아래로 나요. 그럴 때는 선배님이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거. 10살 이내, 10살 이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홍길동 씨, 부를 직책도 없고 직급도 없어요. 홍군, 10살 나보다 아래 어린 사람. 자, 이거는 나보다 나이는 많지만 10살 이내로 차이가 나는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 간혹가다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는 부분이겠죠. 자, 수명과 보고 부분입니다. 자, 수명, 명령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상사가 부를 때는 하던 일을 반드시 즉시 멈추고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예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업무 때문에 바쁘다고 할지라도 업무만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메모지와 필기구는 항상 준비를 하시고 이런 요점적인 내용은 필기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시사항은 머릿속으로 OWEH로 정리하면서 경청을 하셔야 되는데 앞에서는 우리 OW1H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가 더 붙였습니다. 이게 뭐냐? How much. 우리가 기업에서는 이런 예산, 금액 소요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드는데 투자하는데 금액이 얼마나 소요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앞에서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경청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리고 질문에서 지시사항 확인하는 거 그리고 요점 복창한다는 거 우리 통화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상사가 부를 때 이런 수명과 보고도 마찬가지다라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직속 상사가 아닌 상사가 나한테 업무 오더를 내릴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직속 상사한테 반드시 보고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 간혹가다 출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직속 상사 이외의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경우에는 직속 상사한테 보고해서는 안 된다. 이런 보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보고 부분입니다. 보고는 지시한 상사에게 보고를 하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즉시 보고하시고 육하 원칙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사실 토대로 간결하게 보고하는 거 중요합니다. 상사는 되게 바쁘죠.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 보고 이렇게 말도 많이 하죠. 그래서 최대한 핵심만
보고를 하시는 거. 그리고 해결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제시를 해주시는 게 센스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관련 자료라든지 그리고 상사 바쁠 때는 이런 타이밍도 반드시 맞춰서 보고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중간 보고입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가 종종 된 부분입니다. 자, 중간 보고는 언제 하냐? 상황이 갑자기 변경이 됐어요. 이럴 때 변경됐다라는 걸 상사한테 인지를 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처리 기간이 꽤 오래 걸려요. 예정된 기간보다. 그럴 때는 상사한테 미리 인지를 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내 위에 과장님 그리고 그 위에 부장님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 상사의 의견이 달라서 지시가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바로 또 중간 보고 하셔야죠. 그죠? 그리고 내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이럴 때도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바로 즉시 중간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첫 번째 챕터 1의 내용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전화 서비스라든지 전화 응대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올바른 경어 사용법, 그리고 수명과 보고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